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석부터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시죠. 피고인들 들어오시게 하고요. 그 사이에 특별검사부 김영수. 검사 유병국, 진종규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피고인,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김용곤 피고인, 그리고 김영현 피고인 변호인으로요. 이하상, 유승수, 고용일, 권우현. 예, 오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원 피고인 변호인 노종래 변호사님, 그 다음에 김용곤 피고인 조성우 변호사님. 일단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그 노상원 피고인, 김용곤 피고인 측은 그 김영현 피고인 측이 제출하시는 그 준비 서면이나 의견서들 그거 다 원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 꼭 확인하는데, 그리고 김용곤 피고인 측은 그동안에 안 나왔을 때 진행했던 증거들 모두 저 증인신문조서 증거로 신청하고 그 부분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때 뭐 진정성립 인정돼서 증거로 채택한 것도 다 동일하게 채택하는 걸로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안 나오셨을 때 한 거 그렇게 원용하고, 기존에 했던 내용들 다 원용한다고 진술하고요. 특검 측에서 11월 25일자 의견서 진술하시고 11월 19일자 11월 이게 29일자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나 봐. 추가 증거 신청하신 부분 진술하시면 되죠. 예, 진술합니다. 그 특검 의견서는 위헌 제청 관련해 갖고 답변 부분이고, 지난번에 신문 기일 때도 아마 말씀을 좀 언급을 하신 것 같고, 추가 증거 신청 1067부터 1129번까지 신청하시는 걸로 정리하고, 이 부분 의견 밝혀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변호인들 모두 11월 25일자 증거 신청 증거 의견서 오늘 진술하시고, 그 내용은 국회 봉쇄, 그 다음에 이제 체포조 관련, 제가 이름 쭉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회 봉쇄 체포조 관련해 갖고 모두 동의한다. 다만 오늘 증인으로 신청된 분들만 일단 부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그 문제가 저희가 그 체포조 관련해서는 번호를 따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동의하시는 그 증거 번호. 네, 그 부분은 증거 동의하시고, 반드시 검찰에서는 빠진 거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 어떻게 할지도 밝혀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회 봉쇄 관련해가지고는 써서 내신 부분 관해가지고 저희가 증거로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하는 얘기가 의외로 중요한 얘기니까 반드시 중간중간에 증거 목록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저번에. 예. 그리고 오늘까지 내라고 한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두별로 한 시간 한 10분 정도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희 요거까지 해서 이따가 오후 2시에 원래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때 뭐 동영상도 틀고 그때 한꺼번에 하시죠. 일단 저 오전에 끝내게. 괜찮으시겠어요? 10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시, 저희 그때 약속했잖아요. 기억나시죠? 2시에서 네, 3시. 맞습니다. 맞는데 2시에서 3시에 그때도 이미 그렇게 얼마나 할게요. 양이 많아가지고 이건 예. 추가된 것이라서 또 재판장께서 지시하신 거니까 그러면 조금 시간을 그때 더 주시면 드릴게요. 딱 지키겠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PPT 분량도 지금 이만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10분 안에 하시기가 아니, 하실 제가 수가 안 없을 하겠다는 것 말씀이 같아서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 약속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음 김대우 씨도 3시에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약속드린 대로 2시에서 3시 사이에 동영상도 어차피 키시는데 제가 그것도 약속했죠. 10분에서 15분 사이로. 1시간이 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면 시간을 그때 좀 더 드리든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오전서부터 너무 이게 해야 되니까 오전 증인은 오전에 끝낼게요. 예, 그 정도로 정리하고 증인 신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겠죠? 예, 네. 증인 들어오게 하시죠. 요거 일단 그거 버려. 안 보니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연락 드려가지고 좀 당황하셨죠. 그래도 나와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배정효 씨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요?
입건돼 있지 않습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변호사님들 신문사항 다 받아보셨죠? 어느 검사님 진행하실까요? 유병국 검사 진행합니다. 유병 검사님 오랜만에 하시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병국 검사라고 합니다. 네. 지난 9월 29일에 한번 증언을 하셨는데 또 이제 지금 그 김용현 장관 등 그 변호인께서 또 반대 신문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오늘 좀 그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법령에 따라서 증인으로 호칭하고 이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성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용현 기록 순번 487번 제 4263쪽 검찰 진술조서 제시합니다. 증인께서 2024년 12월 12일에 서울고등검찰청 612호 검사실에 출석하셔서 그 진술하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당시 진술하신 대로 그 조서에 기재가 돼 있는지 다 확인하신 다음에 증인께서 서명하시고 무인하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증거로 여인영외 3 증거기록 순번 393번 제 807쪽 진술조서 있습니다. 2번입니다. 윤승영 목현태 기록 순번 473번 제 5643쪽 검찰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2025년 2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 607호 검사실에 출석하셔서 진술하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당시에도 진술하신 대로 그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증인께서 임의로 그 자필로 수정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께서 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 자필로 서명하시고 무인하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당과로 3번 여인영외 3 기록 순번 377번 제 381쪽 군검찰 진술서 제시합니다. 네, 이의가 좀 있습니다, 재판장님. 진정성립 다 마친 일단은 다음에 한번 말씀 하신 다음에 드리도록 말씀을 하는 게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쭉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증인의 자필로 기재한 진술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2024년 12월 11일에 그 기재하신 진술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의 자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그 서명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시고 한 번 더 서명하시고 날인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과로 4번 김용현 피고인 기록 순번 520번 제 4536번 4536쪽 계엄 예상 못함 문서 제시합니다. 증인께서 작성하신 문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신 건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이경민 참모장으로부터 타이핑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타이핑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인께서 직접 타이핑하신 문서죠? 그렇습니다. 이 자필은 증인의 자필인가요? 아닙니다. 누구의 필체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같은 증거로 피고인 김용현 기록 순번 574번 제 5319쪽 그리고 같은 기록 순번 595번 제 5440쪽
여인영회 3기록 순번 42번 제1254-2쪽, 같은 기록 순번 413번 제928쪽, 같은 기록 순번 423번 1268쪽, 같은 기록 순번 524번 제2123쪽 있습니다. 모두 이 부분은 4번입니다. 단과로 5번 윤승영 목현태 기록 순번 474번 제5665쪽 비공개 첨부자료 제시합니다. 비공개 서류이므로 이 부분은 직접 증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인 측 해당 내용 열람 복사 다 해보신 거죠? 이 내용 저희 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께서 작성하신 문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같은 증거로 피고인 윤석열 증거기록 순번 146번 제2953쪽 240435 주요정책 참고자료 사령관 보고용 보고서 방첩사 제출본이 있습니다. 단과로 6번 윤석열 기록 순번 147번 제2994쪽 240424 주요정책 참고자료 보고서 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비공개 서류이므로 직접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거 맞습니다. 아까 그 증인신문 조서는 신청은 됐는데 아직 열람 등사 저희가 제공이 못 받았습니다. 아직요? 9월 말에 해서 아마 10월쯤에 했을 거고 아마 그 사이에 열람 등사 기회는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 근데- 기회를 줬으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근데 그 못 받았습니다. 지금 뭐 그 증인신문 조서 자체를 지금 뭐 다투실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지금 제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뭐 못 받기 때문에 제시를 해서 진정성립이 그러니까 본인한테만 제시했어야 되는데 법정에 현출했다. 네, 그런 아,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 예. 그거는 당연히 일단은 증거 능력이 제시했으니까 있는 서류여서 일단 제시를 예, 했는데 예, 그 부분은 결국 후에 증거능력이 아직 추후에 안 소송 밝혔으니까 지휘에 따르도록 우검사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일단 증거가 지금 안 그 밝혔는데 주신문 순서입니다. 잠깐만요. 그거 저 맞는데. 이하상 변호사님 질문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2개 그거 하고 맞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할 기회 또. 우리가 의견을 안 밝혔는데 이렇게 제시하면서 하면서 저걸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양사망 계속 하시죠. 예, 증인께서는 2025년 9월 29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증인께서 그 당시에 그 기억나는 대로 모두 진술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신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반대 신문을 하고 저 증거 있다 채택요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의외로 오래 가가지고 예, 뭐 저희도 간단하게 준비해 왔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신문 조서는 저희들이 아직 못 받기 때문에 증거 의견도 못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가 현출하면서 물어보는 거는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 말씀 그대로 녹취서에 남겨 놓겠습니다. 반대 신문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제가 합니다. 예, 제가 하고요. 반대 신문 사항 검사님들 다 받아 보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예,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실까요, 이하상 변호사님? 일단은 아까 진정성립 관련해서 하나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진정성립 1번의 4번 문서인데요. 한번 불러 주십시오. 그래도 순번 520번. 예, 520번에 기록 4536쪽 요 문서입니다. 요 문서의 제목을 놓고 지금 그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문서에 제목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죠? 어떤 문서인지를 아까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계엄 예상 못한 문서라고 표목을 특정해서 물어봤는데요. 네, 그 문서의 제목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제목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면 기록을 보다 보니까 참모장께서 볼펜으로 쓴 A4 용지를 2장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원본 문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서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건 모르시는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받은 문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모르는 문서를 그냥 타이핑만 하신 거네요, 기계적으로? 예, 정확하십니다. 그럼 그 문서의 주인이 이경민 참모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입니까? 저는 이제 이경민 참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문서의 작성 주체는 이경민 참모장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 볼펜으로 직접 쓴 주체를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네. 그 문서를 주신 분이 이경민 참모장이셔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경민 참모장이 저에게 있어서는 주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럼 결국 이 제목이 없는 이 문건을 진정 성립은 누가 썼느냐 하는 문제는 이경민 참모장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예,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그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검사가 아까 비공개 첨부 자료라고 해서 사령관 보고용 자료, 그다음에 정책 참고 자료, 네. 그다음에 최종 정책 참고 자료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우리 과장님이 생산하신 문서가 맞습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수정 과정을 당연히 거치니까요. 제가 해놓고도 수정을 하고 했었고 그 과정에 있던 중간 보정과 최종본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 정책 자료 최종본은 특히 그 과장님이 관여 안 했다고 진술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제가 제일 마지막 날에는 그 아는 분의 상이 있어서 그 조문 때문에 자리를 잠깐 비웠고 그때 일부 편집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령관 보고용 정책 참고 자료하고 정책 참고 자료 요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쓴 건 맞다 그 말씀이시죠? 예,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제 생각을 담아서 거기 근데 썼습니다. 아까 검사가 보여준 진정선입 1-7번에 나온 정책 참고 자료 최종 문서는 우리 과장님이 관여하신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최종 마무리 편집에 관여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검사가 보여준 것 중에서 현 상황 관련 주요 지휘자 VTC 문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쓰신 게 맞습니까? 네, 비상계엄이 발생한 그 다음 날 저희 방첩사 예하 부대장들과 회의를 위한 사령관의 말씀 참고 자료로 제가 준비했었고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용되지 않았다. 네. 생산자는 우리 과장님이 맞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정선임 여기까지 하고 저희들 의견은 아까 그 제목이 없는 문서 그 문서는 작성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진술로 진정선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재판장님. 그거 좀 예, 기록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신문상대로 신문하겠습니다. 주신문 진정선입 관련해서 1항의 1-1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주요 정책 참고 자료 최종 자료 기억나시죠, 과장님? 네, 기억납니다. 그 자료는 전정화 소령이 썼다고 진술하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최종 편집을 전정화. 예, 그럼 예, 전정화 소령이 맞습니다. 이 문서의 생산자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의 내용을 제가 작성을 했고 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일부 내용을 그 비서실장 정성우 실장의 지침을 받아서 수정하고 편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우리 현역 과장님께서 최종 컨펌을 해주셨습니까? 그럼? 아닙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 최종 작업이 그렇죠. 이루어진 그러면 것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은 전정화 소령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작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최종 승인을 거쳐서 나갔다면 모르겠지만 안 계실 때 물론 드래프트를 한 건 맞지만 안 계실 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문서의 생산자는 전정화 소령이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동의하기는 어렵고 그 보고서의 내용 대부분을 제가 작성을 했고 마지막에 일부 마무리를 이제 전정화 소령이 했는데 그래서 그 주체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작성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초안을 작성하신 내용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못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죠? 문서가 생산이 끝났을 때는. 맞죠? 네,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은 이제 불가능했고 일부 내용이 뭐 조금 편집된 그럼 것으로 알고 결국은 있습니다. 그 문서는 전정화 소령의 책임하에 작성된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의견이 다릅니까? 저는 그게 다른가?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이 바뀌었고 뭐 상당한 부분이 수정이 되었다면 그거는 제 밑에 있던 장교의 뭐 작성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제가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일부 수정이 됐는데 그게 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신문 2항입니다. 저거 조금 약간 질문 하나 빠졌는데 잠깐만요.
요거 여인영 사령관 증거 순번 393번 기록이고요. 쪽수를 제가 지금 이 쪽수 넘버링이 2개씩 막 돼 있어서 확인 못해. 조사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찾고 있습니까? 앞쪽에 있습니다. 네. 찾았어요? 예, 좀 올려주시죠. 예. QR 코드까지.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저기 지금 보이십니다. 저거 제가 먼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출력물 사본 원본 2장, 그 두 번째 장 뒷면에 자필 기재의 사본 포함 석장 제시하고 이 출력물을 아는가요?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필 문서로 가져와 제가 타이핑을 쳤다는 문서입니다. 문서 우측 하단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QR 코드가 있다는 거는 출력하면은 당연히 붙어 나오는 서류인가요? 표시인가요? 네. 왜 QR 코드가 붙어 나옵니까? 문서 보안 차원에서 그 QR 코드를 같이 첨부해서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남기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QR 코드에 들어있는 정보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작성 일시, 시간 그리고 작성자 등의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 일시, 시간, 네. 작성자, 네. 그 출력 일시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서가 그 우리 과장님의 컴퓨터에 생산돼서 저장됐을 때 소프트 파일로 네. 그 정보가 있고 또 출력 정보까지 포함한다 그 말입니까? 저장된 정보는 없을 것이고 출력될 때의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출력될 때 정보가 나온다? 네. 그럼 출력자 이름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제 IP와 출력된 시간 그리고 출력자 이 정도가 문서 나옵니다. 생산자는요? 생산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옵니까? 네, 그 한글 파일에 대한 정보까지 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약간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참모장께서 주신 2장의 자필 문서가 지금 전자문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자문서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고요. 네, 그거 출력하면 거기에 QR 코드가 붙어 나온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문서는 참모장의 문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전자문서입니까? 그게 좀 어렵던데 제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뭐 저작권이라든지 카피라이트 같은 내용을 봤을 때 결국 그 내용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타이핑한 것은 저지만 그 내용을 실제로 그 현실화시킨 것은 이경민 참모장 또는 제3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결국 수사기관에서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한 거는 다 QR 코드가 붙어 있는 문서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결국 그 문서들은 우리 과장님이 생산한 문서고 그 생산한 문서는 출력되기 전에는 소프트 파일로 우리 과장님의 컴퓨터에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돼 있었던 건 맞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시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 증거 기록 순번 377 배정효 과장님 진술서 중에서 해당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진술서. 네. 진술서에 있을까요? 예, 저기 노랗게 언더라인된 부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파일이 본인의 PC에 있는 것이 찜찜하고 부담스러워서 참모장께 최종 자료가 작성된 것이면 삭제해도 되겠느냐라고 문의했고 참모장께서 지워라고 말씀하셔서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자체는 통상적으로 해오던 파일 내용을 가나다라 등으로 덮어쓰고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1항입니다. 그럼 손으로 쓴 문서, 참모장이 작성했다는 손으로 쓴 문서는 지금 결국 타이핑해서 전자문서로 바뀌어서 우리 과장님의 핸드폰에 저장이 됐습니다. 맞죠? 핸드폰에 저장이 되진 않았고 PC에 그죠? 네, 예, PC에 저장이 그렇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3-2항입니다. 타이핑을 한 후에 참모장이 쓴 손으로 쓰신 문서는 파기가 됐습니까? 그 원본과 제가 출력한 문서를 같이 드렸습니다. 원본과 출력 문서를 같이 드렸다. 그렇죠? 네. 그러면 원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출처에 대해서는 그 행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타이핑 하신 다음에 출력물과 원본을 참모장에 같이 줬는데 원본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예,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원본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그럼 파기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파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어렵다? 그거는 뭐 이경민 참모장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3-3항입니다. 그 손으로 문서를 쓴 사람은 이경민 참모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내용은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기록된 것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타이핑하면서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타이핑은 그 내용을 그대로 쳤을 뿐이고 그 내용이 어떤 그룹에서 논의가 되고 그 내용이 나왔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그 이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타이핑을 할 때 그 내용을 인지하면서 타이핑을 했냐 이 말입니다. 타이핑을 급하게 하면서도 당연히 네, 뭐 한글이니까 어느 정도 인식성은 가지고 그러니까요. 쳤을 겁니다. 네. 그 인지하셨을 때 그것이 참모장 개인의 메모였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논의 내용을 적은 자료였느냐 이런 인식이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인식은 없었습니다. 없었다? 네. 그럼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타이핑했다 그런 뜻이네요? 네, 좀 빨리 쳐달라는 당부가 있으셔서 급하게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모장이 또 원본 문서하고 우리 과장님이 타이핑했던 문서의 동일성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요청한 참모장께서 본인이 작성한 것과 어. 제가 출력해서 드린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하시면 뭐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참모장이 이 문서의 진정성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밖에 방법이 없네요 현재로서는. 결국 근원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입니다. 그러면 참모장은 왜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우리 과장님한테 타이핑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모장께서 그 문서 타이핑을 하는 그 지위에 있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영 사령관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사무실이 제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아마 이렇게 임무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3-4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밑에 다른 뭐 병이나 또는 간부들 시킬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과원들이 있는데 네. 저는 뭐 군생활을 하면서 좀 불편하거나 별로 하기 싫은 업무를 제가 하기 싫은 업무를 제 부하들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야 할 일 있으면 제가 하지 누군가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면서 군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 타이핑하는 업무가 불편한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불편합니까? 계엄이 끝난 이후에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타이핑을 해야 하는 것조차 좀 별로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참모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분이 타이핑을 해달라고 하니 만약에 거기에 제 생각이 담겨야 됐거나 제 분석이 들어갔어야 했으면 저는 작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타이핑을 해달라라는 부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계엄과 어떤 계엄에 관여한다거나 연루된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군인으로서 상관의 부탁을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방첩사의 간부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이네요. 맞습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대부분의 방첩사 부대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영문을 몰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대부분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6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참모장이 준 문서를 과장님께서 타이핑해서 컴퓨터에 전자문서로 저장을 하면 그 전자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과장님한테 일단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문서를 갖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미 그 작성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거의 100% 구현을 해서 원본과 그분께서 원하셨던 출력본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니즈는 다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그 자료를 뭐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가지고 있기 싫었던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지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계엄과 관련됐던 내용들을 잘 정리가 되어서 그날의 행적들을 잘 밝힐 수 있는 증거 자료였기 때문에 뭐 제가 그것을 직접 쓴 것도 아니고 타이핑을 했을 뿐인데 굳이 제가 그거를 지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 과장님을 막연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상계엄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었는데 그런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서 자체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그때 그 이경민 참모장의 명을 거역하고 타이핑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에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유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사몰이를 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나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뭐 제가 민간인이나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군인이고 공직자이고 방첩사 부대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제한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훌륭하신 분 같은데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그냥 언론이나 주어지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좀 봐주십사 그런 취지입니다. 3-8화는 생략하고요. 3-9화 묻겠습니다. 삭제함에 있어서 참모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신 이유는 또 뭐예요? 그 저작권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문을 주셨던 당사자가 참모장이셨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모장께서 볼펜으로 작성한 문서와 제가 출력한 문서를 드리면 모든 것은 이제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께 드리면서 그러면 원본과 제가 출력한 문서를 가지고 계시니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는 그러니까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형태의 그 문서는 여러 번 수정을 거친 거로 돼 있던데 맞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처럼 상당 부분을 타이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또 없는 상황에서 일부 수정이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단순히 기계적인 타이핑만 거쳤다면 네. 그냥 그 문서의 소유권이 참모장에게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수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저장됐기 때문에 저장이 반복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문서는 전자정보 문서고 그 문서의 소유권은 작성자인 우리 과장님께 귀속되는 걸로 판단돼요. 문서의 주체는. 제 말이 맞죠? 그 수정되는 과정에서도 이경민 참모장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삭제 방법 물어봅니다. 3-10항인데요. 가나다라를 덮어 썼다. 이건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냥 그 파일에 있는 이제 한글 문서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딜리트 키로 해서 지우고 거기에 가나다라를 쳐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삭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파일이 복구가 됐을 때 이제 파일이 복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문서를 딜리트한 것이 아니라 문서를 열어놓고 문서 내용을 다 삭제한 다음에 가나다라라고 써서 새로운 문서를 만든 다음에 그 문서를 삭제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포렌직을 통해서 문서가 복구되더라도 가나다라밖에 안 나온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서를 삭제하는 방법은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특별한 교육은 아니고 저도 컴퓨터공학 석사를 전공했고 기본적인 컴퓨터 소양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 나름의 이제 방법을 강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첩사에서는 그 방첩과 보안 업무를 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문서에 대한 보안,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에서 그런 정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던데 아닙니까? 뭐 삭제를 어떻게 해라, 뭐 가나다라를 쳐라 그런 뭐 디테일한 부분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배운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11항입니다. 이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그 어떤 분들은 문서를 삭제했다고 해서 증거인멸로 조사를 받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문서를 삭제했다고 해서 증거인멸로 조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압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한 것 같고 그 문서를 작성한 그 원본과 제가 출력한 사본을 같이 드리고 그 존재가 보존이 된 상태에서 저는 부가적으로 제가 작성한 거를 그것도 원 저작자의 승인을 받아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될 당시에도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후에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경민 참모장께서 주셨던 그 문서를 제가 뭐 실수든 고의든 삭제를 했거나 뭐 제가 출력한 그 문서를 보존하기 전에 그 파일을 삭제를 했거나 했으면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온전한 원본과 사본을 드렸는데 그 전자문서를 제가 삭제했다고 해서 그게 그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도 건의를 드려서 삭제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좀 찜찜한 부분이 있었으면 건의 자체를 안 드렸을 겁니다. 이번 그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수사 과정에서 방첩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군 검사나 검사들의 수사에 협조한 걸로 보이는데 제 판단이 맞습니까? 적극적으로 자료도 제공하시고 네. 또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한 걸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그냥 일반론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수사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를 주고 수사를 움직여가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그 그런 거 정도까지 생각해 본적 없죠.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국회에 박선원이라는 사람 알고 있습니까? 네, 박선원 의원님 알고 있습니다. 국방위의 간사도 했죠? 네, 방첩 이제 국방위 간사는 저기 부승찬 의원님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박선원이도 본인이 간사를 했다고 말하던데 간사를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계속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지금은 부승찬 의원님 아니셨던가 제 기억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추가로 물어보면 그 국방위 간사를 박선원이가 하던 때에 방첩사에서 가서 정보 보고를 자주 한 거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아,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는군요. 네.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삼민투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네.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이번 사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관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언론 기자회견 하시는 모습은 종종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원이가 국회 국방위에서 우리 군 장성들을 상대로 해서 수사 협조하고 군사 기밀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증거인멸이다. 라고 박한수 총장하고 성일종 의원을 압박한 사실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방첩사 간부들이 국방위에 가서 증언을 많이 하셨던데 그런 거 관심 있게 안 보셨습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그 하나하나 조각까지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2024년 12월 13일과 14일 금 토요일입니다. 그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지시를 하고요. 그 다음 날이 2024년 12월 15일 토요일 날 노상원 전 사령관 그다음에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있고 그 변호사님 몰랐습니다. 물어보시는 그 내용이 지금 제 증인으로서 얘기해야 되는 것과 꼭 관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제 권리고 우리 과장님은 모른다 하시는 거 잘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관련성은 재판장께서 판단하실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네. 아까 그 참모장이 와서 작성하라고 했던 문서가 요 계엄 예상 못함 요거였습니까? 네. 요 문서를 수기로 쓴 거를 가져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쓰셨다, 타이핑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페이지짜리로 해서 요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네, 네. 요 내용인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진술 조서상으로 아까 변호인께서 이하상 변호인께서 제시한 본인이 수기로 쓴 진술서상으로 보면 요 타이핑한 내용을 출력해서 참모장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전달한 뒤에 참모장의 허락을 받고 요 과장님 PC에 있는 그 파일은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나다로 덮어쓰고 나서 삭제를 해버리니까 지금 그 PC에는 요 출력했던 원본 디지털 파일은 없다는 얘기네요. PC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없죠. 삭제돼 있고 요 지금 계엄 예상 못함 요 출력물만이 지금 남아 있는 거 맞습니까? 그 포렌식을 해서 제가 예. 삭제했던 파일이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예, 포렌식으로 해서 살아난 파일은 가나다라밖에 없어요. 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계엄 예상 못한 파일은 출력된 요 페이퍼상에 요것만 있고 디지털 파일 요거와 동일한 내용의 파일은 삭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시문 사항 묻겠습니다. 윤승영 기록 증거순번 473번 우리 과장 배정용 과장 진술조서 2024년 12월 11일자 5647쪽 제시하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시죠. 네,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답 부분 4-1항입니다. 신문상 4-1항이고요. 첫 번째 문답 부분 낭독 먼저 하겠습니다. 황유성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에 임명되어 통상의 경우라면 2024년 6월까지 직을 유지하여야 했으나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23년 11월 6일 여인영 사령관이 새로운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방첩사령관이 교체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저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쭉 하셨는데 삭선이 돼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먼저 삭선된 부분 빼고 원래 기록된 거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건 이 무인의 가르쳐 잘 안 보이죠. 사령관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장관 인사를 하는 군 통수권자와 장관의 결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 맞죠? 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삭선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드셨는데 결국은 처음에 보면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특별히 교체할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셨다가 그걸 삭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조서에 보면은 검사들이 다 저렇게 묻고 모든 분들의 답이 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교체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거 삭선하셨어요. 삭선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그냥 사실 위주로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그 조서를 확인하면서 내가 불필요한 말을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지웠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훌륭하시고요. 4-2항 묻겠습니다. 그럼 결국 여인영 장군이 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군 인사는 군 통수권자와 장관의 결심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일반적이든 아니든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는 군 인사 최종 인사권자인 군 통수권자와 장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과장 입장에서 일반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다른 장교들은 다 검사들의 질문에 맞춰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이제 임기제 장군은 기본적으로 임기제라는 것은 임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임명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사적인 상황, 인력적인 상황에 봤을 때 교체할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뭐 통수권자와 장관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일인데 대부분의 장교들이 심지어 장군들조차도 검사들의 유도신문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가 이 대통령의 비상기념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세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제 말이?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우리 아닌 것 과장님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정확하게 딱 말씀하시는데 다른 장교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뭔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요. 맞습니까? 모릅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4-3항입니다. 원래 이 질문의 의도는요. 대통령이 비상기념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인영 장군을 방첩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 답변을 유도하려고 물어본 건데 그 의도는 알아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모르셨나요? 그 의도는 몰랐고 그리고 뭐 몰랐다? 꼭 그 의도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검사들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답변하신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냥 묻는 질문을 제가 이해하고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문답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제시 좀 해주시죠, 고 변호사님. 아까. 지금 다시 제시하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윤승영 기록 순번 473 배정효 과장 진술조서 2024년 12월 11일자 5647쪽의 하단 부분입니다. 재판장님, 예. 방금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날짜가 틀렸나요? 잠깐만. 이 조서 두 개는 24년 12월 12일자 조서가 하나 있고 25년 2월 11일자 조서가 있으니까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럼 473번이 2월 11일 25년. 그다음에 예, 377번 2월 10일이군요. 참, 예. 이건 제가 예. 2025년 2월 10일 잘못 말했습니다. 예. 거기 하시면 돼요. 예. 자, 두 번째 아래쪽 문단 읽어드립니다. 맨 밑에 보이시죠? 예, 거기 두 번째 낭독하겠습니다. 4-4항입니다. 주신문 사항은 반드신문 사항 읽겠습니다. 임기제로 임명된 황윤성 사령관이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한 것은 일반적인 인사는 아니었던 것이지요라고 했더니 네, 일반적인 인사는 아닌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라고 하셨다가 이걸 삭선하시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5항 묻겠습니다. 결국에는 황유성 중장께서 방첩사령관 2년 임기 중에 합참 차장으로 영전하시다는데 맞죠? 네, 그럼 여인영 장군입니다. 장군이 방첩사령관이 임명된 것이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다. 이런 유도 신문을 검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일반적인 인사를 볼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최고 결정권자인 군 통수권자와 장관의 결심 사항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은 또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4-6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문은 검사들이 유도 신문을 한 겁니다. 뭘 유도했느냐? 대통령께서 비탄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인사를 했다. 이거를 과장님으로부터 이끌어내려고 질문했습니다. 그 의도를 알아채셨습니까? 그 의도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 네. 그리고 질문 답변을 할 때 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참 훌륭한 장교신데 대부분의 장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써놓고 이거 삭선할 용기를 못 냅니다. 일반적인 인사는 아니었다,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검사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요. 왜 장교들이 이렇게 위축되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권력을 가진 사람, 특히 박선홍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프레임을 해서 계속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위축됐기 때문에 검사들의 유도신문에 따라서 답변하는 게 맞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른다 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알겠습니다. 4-7항입니다.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군 장성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 고도의 통치행위의 하나의 표현된 형태라는 것도 이해하시고 계시죠. 네, 네. 또 고도의 보안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장성 인사에 대해서 미리 그게 정보가 새나거나 이런 일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아주 폭넓은 고도의 재량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통치 또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그런 고도의 재량 행위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군 장군 인사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국방 각군 참모총장이 추천을 하고 국방장관께서 제청을 하고 인사권자인 군 통수권자께서 이제 재가를 하시는데 네. 뭐 그런 절차 속에서 그 인사권자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그 절차에 기속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뭐 그 정도 예. 뭐 법적 내용까지는 잘 제가 모르신다? 답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8항입니다. 결국 검사들이 이렇게 그 방첩사령관의 임기대 교체 황유성에서 여인영 장군으로 교체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듯이 장교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은 4-8항 제 질문인데요.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군 장성 인사를 함에 있어서 판사와 검사들에게 인사를 물어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검사들이 이렇게 장교들 상대로 대통령의 군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상 대통령의 군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판단하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알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후에 비상계엄을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검사분들께서 그것을 이제 추적해 본 것이지 뭐 평상적인 인사권 행사에 그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리도 없고 지금까지 특수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흩어진 조각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 편을 들어주시는군요. 뭐 아닙니까? 군인은 누구의 편을 알겠습니다. 들지 않습니다. 과장님, 훌륭하신 과장님 또 묻겠습니다. 반대시면 5항입니다. 윤승용 기록 순번 473번이고요. 5648쪽 제시하겠습니다. 자, 저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답 자체가 필요 없어서 이것만 읽겠습니다. 5-1항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의 경우 이제 막 동기들이 군단장으로 나가는 상황이었다. 특히 육사 작전 동기 중에서 우수한 장군들은 대부분 군단장으로 진급을 하고 여인형도 능력이 좋은 작전 특기 장군이었기 때문에 임기제로 진급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네, 그렇게 네, 네.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5-2항입니다. 여인영 장군은 중장으로 진급해서 군단장으로 나갈 정도로 충분히 능력 좋은 작전 특기 장군이라서 임기제 중장으로 보통 보임이 되는 방첩사령관으로 굳이 올 필요 없다. 이런 검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건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셨던 게 아니고 제가 답변했던 게 그렇게 아닌가 답변하신 싶습니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능력 있는 작전 특기 장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여인영 사령관 능력 있는 작전 특히 장교였기 때문에 중장으로 진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승영 증거순번 기록 473번 5649쪽 제시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보시죠. 여인영 사령관의 경우 정책부서 각군 비서실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아이디어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천재형 지휘관이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의 능력으로 사령부의 업무 퍼포먼스가 확대되었던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사령관의 생각을 따라가고 보조를 맞추기 좀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이상 천재형 지휘관이라는 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굉장히 똑똑하셨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셔서 사령부 보안 방첩 역량 강화에 다양한 뭐 이니셔티브도 내시고 그 훌륭한 업무들을 많이 추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하들로부터 존경받는 지휘관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예. 왜 어려워요? 이제 뭐 존경이란 표현은 너무 네. 추상적이고 그 이제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지휘관을 존경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휘관을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비서실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여인영 사령관께서 굉장히 똑똑하시고 아주 복잡한데 비상계엄 이전까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근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항입니다. 윤승영 기록 473번 5653쪽 제시합니다. 답변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예, 6-1항입니다. 기재 내용 확인합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전해들은 분위기에 따르면 여인영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사령관으로 오신 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령관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시거나 믿게 되면 사령부 조직원들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 나름대로 이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사명감, 절박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6-2항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령부 조직원들이 위험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유가 뭡니까?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방첩사 업무와 무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사령관께서 가지시면 당연히 본연의 임무에 집중을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 추가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전제가 하나 들어가 있죠?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요? 저는 제가 네.
믿을 수 있는 가장 신뢰 높은 그러니까, 네. 예, 자료가 대법원의 판결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요. 제가 수집한 자료 내에서는 적어도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한 사람의 분석관의 입장에서 제 나름의 최선의 합리적인 결정을 그래요. 내렸던 겁니다. 알겠는데요. 과장님의 그 분석자로서 입장에 판단의 근거가 대법원 판례가 있다, 판결이 있다. 그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세 가지 정도가 있었고 세 가지예요. 대법원 판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했던 많은 자료들 그리고 언론에서 그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반박한 것들 그리고 각종 뭐 문헌 논문 자료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근거를 좀 확대하시면서 좀 불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불명확하지 절대 그럼 불명확하지. 다시 물어보요. 예. 그거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근거가 대법원 판결이 맞습니까? 제가 보았던 2중 3중 확인했던 자료들 중에 만약에 1, 2, 3, 4번 순서를 매긴다면 1번으로 그 우선순위를 오케이. 놓을 수 있는 게 대법원 좋습니다.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슈와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첩사의 업무인 보안 또는 방첩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외부 세력이 그 선거 관련된 장비나 인원에 대한 공격, 특히 뭐 군 관련 또는 군사기밀 보호 관련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방첩사 업무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증인의 우리 과장님의 주관적 판단에 터잡은 것이 맞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것은 군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민간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께서도 저희가 이거 우리가 확인할 영역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안다. 근데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세간에 많이 회자가 되니 뭔지 좀 팩트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임무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6-3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여인영 장군을 평가하기를 능력 좋고 천재형 스타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여인영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했다면 그 자체를 그냥 방첩사령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미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현재 정치 권력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게 돼서 방첩사가 또 정치 권력에 휘둘려서 또다시 해편되는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질문이 좀 너무 복잡해서 복잡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조금만 예. 짧게. 부정선거로 이익을 얻어서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부정선거로 이익을 얻어서 잡고 부정선거가 있는 있다고 집단이 하면 그죠? 있습니까? 부정선거가 결과로 선거 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가정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예.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뭐 현재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물어볼게요. 네. 상당수의 국민들 맞는데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 맞죠? 그거는 개인의 뭐 믿음과 신념의 영역이라서 뭐 말하기 싫다? 아닙니다. 말하기 싫다라기보다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안 되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까는 조금 전에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부정선거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포함하는 얘기잖아요.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복잡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릴 거를 두려워했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방첩사가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했. 네. 그 부분도 맞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인영 사령관은 군 정보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방첩 업무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부임 6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똑똑하고 합리적이신 분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것을 궁금해하실까라고 굉장히 저도 의아스러웠고 그리고 정성우 실장으로부터 여인영 사령관께서 그런 걸 궁금해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군인은 뭐 정치적 중립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책임과 본인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지 부가적인 업무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그 부대는 엉망이 되거나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요. 네. 방첩사령관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고 방첩사령관의 판단하고 어느 판단이 더
고도의 판단이겠습니까? 고도의 판단 누가 더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에 대한 정보가 누가 더 많겠습니까? 그것은 정보의 높낮이나 정보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방첩사령관이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까? 저는 분석관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저 나름의 최선의 결과를 보고 드렸고 방첩사령관께서 만약에 제가 보고 드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렇죠. 납득이 안 됐으면 또 다른 분석관에게 그렇지 분석을 않습니까? 지시하셨으면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분석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방참사령관께서 제가 정말로 절박하게 이의제기했던 그 내용에 동의를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만약에 24년도 5월, 6월에 방첩사령관께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궁금증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이제 뭐 심취되거나 계속 빠져드셨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선거관리위원회 근처에 먼저 들어갔었던 부대원이 정보사 부대원이 아니라 방첩사 부대원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 나름의 생각으로 저는 방첩사 부대원들을 지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이 물어보겠습니다.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뭐 예. 제가 지금 이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예. 끊을까도 생각을 했지만 뭔가 변호사님들이 뭐 나름 생각이 있으셔서 여쭤보시는 거겠거니 하고 예, 질문도 많지가 간단히 않아서 이제 정리할까요? 몇개 없습니다. 예. 예, 간단히만 혹시 아까 그 대법원 판결을 그 부정선거 이슈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 자료로 사용했다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자유통일당이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이 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 그 대법원으로 바로 제기를 했는데 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래는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변론 개시하지 않다가 그때 당시에 증거 보존 통해서 한 9개 지역의 선관위 표를 전부 다 증거 보존해 놓고 있었어요. 그걸 개봉조차도 않고 투표지에 대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기각한 건 알고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사실. 모르죠. 대법원이 가진 판결은 한 개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선거 한 개 지역구에 대해서만 그 판결을 내리고 최소한 자유통일당처럼 당 차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한 거에 대해서 지역구 투표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 비례대표 투표 용지, 투표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한 결과가 검증해서 판단해보지 않은 채 기각한 건 몰랐죠? 그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말씀하신 내용도 예. 제 기억에는 대법원에서 충분히 예. 이미 확인하고 사실이 아님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지역구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투표 전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던 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예.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예.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이나 각하했던 기각이나 각하가 됐는데 126건의 선거 무효 예. 소송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죠. 그리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정선거의 문제는 아까 민간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이슈에 있어서 지금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적국 또는 준적국이나 외국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선거 결과가 조작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경우에도 단순히 민간 영역에 불과하다고 본인은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뭐 민간 영역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예. 이미 대법원에서 아니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 본인한테 그 민간 영역이라 판단한 거는 지금 과장님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제기되는 게 적국 또는 준적국 또는 외국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선거 결과가 조작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도 단순히 민간 영역의 차원 문제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가정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가정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부정선거 이슈에서는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민간 영역의 예. 문제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예. 뭐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 답변 안 했습니까? 네. 그다음에 위키피디어 결과도 참조했다고 그 본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위키피디어 같은 경우는 구독자들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건 알고 있죠. 네. 예.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이슈가 제기된다는 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주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굉장히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미국조차도 부정선거 이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민간 영역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 전체에서 DIA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네. 이제 예, 정리를 이상이- 좀 할까요? 왜냐면 예. 증인께서 지금 무슨 그런 거 전문가시나 이런 분도 아니신데. 예, 정리할까요? 예. 더 뭐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반대 신문이요? 없습니다. 다 끝나셨죠? 알겠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예, 제주 신문 하실 거 있으세요? 예,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진정 성립 과정에서 저기 오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과로 7번에 그 윤석열 기록 순번 148번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예. 149번으로 정정합니다. 이 제목이 240429 주요 정책 참고 자료 최종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예. 증인 지금까지 그 아까 진정 성립 과정에서 몇 가지 보고서를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은 다 업무상 작성한 보고서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그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그 지시 취지에 맞춰 가지고 작성하신 거 맞습니까? 취지에 맞춘 것은 아니고 제 판단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증인께서 이제 증인의 그 책임하에 작성한 문서들이라는 거죠. 그 계엄을 알지 못함은 제 의지나 판단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그 외의 문서는 제 생각을 담아서 사령관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고드린 문서였습니다. 그 계엄 예상 못함은 그 이경민 참모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 증인이 타이핑한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 뭐 주요 정책 참고 자료나 그 24042호 사령관 보고형 보고서 그리고 24042호 주요 정책 참고 자료 그리고 2404229 주요 정책 참고 자료 최종 이건 모두 증인이 그 직접 작성한 서류들은 맞다는 거고요. 네, 대부분 제가 작성했고 마지막 일부 편집에서는 뭐 저희 과원들이 일부 개입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이셨으니까 그러면 그 증인의 책임하에 작성한 문서는 맞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반대 신문 하실 거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예, 물어보겠습니다. 고영일 변호사님. 예, 예.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요 진술 조서 여인형 393번입니다. 12월 12일자 서울고검에서 조사받은 검찰 진술 조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1401쪽 같은데요. 1401쪽. 사령관실 비서실에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진술한 적 있습니까?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예,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시행령 별표 1에서 방첩부대의 상세한 임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3급 비밀이라고 한다는데 혹시 그거 알고 있습니까? 상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비밀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 맞죠. 일반적으로 근데 생각됩니다. 지금 사령관 지휘 보좌 주 임무를 얘기하시면서 또 그다음에 이 일정 의견 예산 업무부터 과장부터 내용을 전부 다 그 인원 구성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것도 3급 비밀에 해당되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방첩사 생활 뭐 20년 정도 했는데 네. 저런 부분은 그 일반 현황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일반 현황은 상관이 없습니까?
뭐 일반 네, 군사 예. 뭐 내용 정도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아, 일반 내용으로 분류됩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건 없으시죠?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희 그 증인께서 이제 방첩 업무도 많이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 그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은 그 실질적인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군사기밀로 지정이 돼야 군사기밀로 그 분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질비성, 비공개성, 형식성 다 갖춰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방첩사에서는 계엄 관련 업무를 계획을 갖고 있죠. 계획. 예, 계획. 아, 계엄이 선포됐을 때 어떤 사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그 내부 문건이 있는 거로 보이던데 맞습니까?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계엄 전반은 아닙니다. 계엄이 이제 발령이 되면 방첩사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업무에 대한 계획은 뭐 당연히 그 군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 2급 생각합니다.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뭐 비밀 등급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린다. 뭐 예, 잘 모르기도 하고. 자, 일단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거기에 수사본부장, 그러니까 책임자는 방첩사령관이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뭐 방첩사령관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법령상에 군정보수사기관장 이런 다른 사람 될 수 정도의 있습니까? 뭐 예, 그 정도까지 검토 안 해봤습니다. 그 방첩사령관이 주도해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 거 맞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민간 수사관들 또 다른 군수사관들 또 국정원까지 같이 통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아마 뭐 그런 여러 기관에서 당연히 이제 합동수사본부니까요.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는 법령상의 수사기구 조직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만 뭐 여기서 답변 드리진 그건 않겠습니다. 법에 나오는 것인데 아닙니다. 그래도 뭐 계엄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엄법은 다 공개되어 있는 거고. 아까 뭐 그 방첩사령부 인원 구성 편제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비밀로 지정돼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셨고 그래요? 합동수사본부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또 굉장히 직관적인 그 내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동수사본부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령상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맞습니까? 의명시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명령이 내리면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쌍방구 더 물어볼 거 없으시죠? 아유, 예. 저 일단 지금 진정성립 관련해서 1번서부터 3번까지 모두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그 손글씨 부분은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6번, 7번, 8번 이 부분도 업무상 작성된 자료,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자료로 봐야 될 것 같아서 6, 7, 8번 증거로 채택합니다. 4번이 좀 문제인데 일단 제가 4번이 좀 문제인데 요거는 이경민 씨 불러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이미 근데 뭐 다른 사건에서 이경민 씨 불러 사실 확인은 됐어요. 그냥 이분 굳이 불러가지고 또 물어보실 필요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따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그러니까요.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경민 씨에 대해서는 이경민 전 참모장에 대해서는 그 피고인 측에서도 증거를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굳이 이걸 지금 근데 해야 되는지 거기에 문제가 시간을 있었는데. 조금 드리면 네. 아마 그냥 동의하신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동의 엄밀하게- 범위가 여기까지 엄밀하게 따지면 뭐 포함되는 거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건 저희가 아니. 확인해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예. 이미 뭐 다 확인이 된 문서인데 오히려 뭐 이 내용이 지금 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걸 갖고 다투실 문제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 알겠습니다. 부분은 이거 가지고는 일단은 4번은 보류를 해놓고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정도. 그 다음에 5번에 아까 그 손글씨 부분도 요게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검찰에서 파악하기 이게 이경민 씨가 썼다는 거죠.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그 보겠습니다.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 한번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경민 씨를 불러갖고 물어보시는 게 맞기는 할 텐데 그게 이제 실익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서 그 굳이 바쁜 양반을 또 불러가지고 그거 확인하려고 물어보시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의견서로 아 여기 있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 뭐 어떻다 저쩌다 하고 다투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채택한다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작성자가 다른 밑에 부하 소령으로 확인돼서 이걸 그냥 업무상 자료라고 해서 인정하시는 거는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가 이제 문제인데 어느 특정 부서에서 군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어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뭔가 막 작성한 초안도 있고 중간본도 있고 하는데 뭐 명확하게 이제 뭐 이게 뭐 중간본이다 초안이다 막 말씀 못 하셔도 업무 때문에 작성된 서류라는 거는 맞고 그런 거를 위해서 뭐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채택하는데 혹시 법리상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된다 하시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업무를 너무 달리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형사소송법의 업무라는 것은 그냥 계속적 연속적 어떤 사회적 지위에 기초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뭐 항해 일지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첩처럼 막 직업적 그런 거를 베이스로. 말씀하는 근데 지금 건데 이거는 그런 문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한번 의견서를 주시면은 요건 좀 재판부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보류를 해보겠습니다.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보류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7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보류할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거에 힘 빼실 그거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서류가 무슨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어마어마한 무슨 막 그런 가치를 막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4번 같은 문서는 저도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 뭔가 이거 뭐 의견을 막 밝혀보실 만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증거 능력 갖고 다투실 부분도 아닌 것 같아서 이경민 씨 또 부르는 게 또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제가 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배종엽 씨 나오셔갖고 결국에 주로 물어보신 내용은 의외로 조금 약간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의견서 주시면 확인해 볼게요. 추가로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검찰 측 없으시고 변호인 측. 더 질문할 건 없고 아까 저희가 제시했던 그 증언 녹취록의 경우에는 추가 증거 순번 1048번 그 33,151쪽에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27일에 신청을 해서 10월 29일에 변호인 측에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만 석 기사님 나중에 그 해당 부분에 아까 그거 제시한 걸로 증거 번호랑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들 뭐 더 물어볼 건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예. 차분하게 한 말씀만 예. 그러시죠. 예. 해도 나오시죠. 되겠습니까? 예. 네, 아까 이하상 변호사님께서 뭐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그 뭐 누구 편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에 대한 그 얘기는 괜찮지만 그 군인은 뭐 어떤 누구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네.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이후에 1년 동안 방첩사 부대원들이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방첩사 부대원들은 이런 시기부터 영인영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출동 명령을 받고도 보고령을 무시하거나 한강과 편의점 등을 배회하면서 비상계엄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비상계엄을 발령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실망스럽고 배신감을 느끼는 부대가 방첩사령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영인영 방첩사령관의 큰 짙은 그늘에 가려서 그 방첩부대원들이 했던 정의로운 행동과 올바른 판단들이 다 가려지고 매도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디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국가 초유의 비상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했던 부대원들의 모습이 잘 조명되고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저희 돌려드린 신분증 확인하시고 예,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가신 거 확인했습니다.